창세기 17장 잘 행하는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잘 행하는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잘 말하는 것은 허물을 남기지 않으며 잘 헤아리는 것은 주책을 쓰지 않고 잘 잠그는 것은 빗장이나 자물쇠가 없지만 열 수 없고 잘 묶는 것은 노끈이나 새끼줄이 없지만 풀 수 없다. 이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잘 사람을 구하여 그런 까닭에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고 언제나 잘 물건을 구하여 그런 까닭에 물건을 버리는 일이 없다. 이를 일컬어 밝음을 지녔다 한다. 그러므로 잘하는 자는 잘못하는 자의 스승이요 잘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니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움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안다고 하나 크게 헛갈린 것이다. 이를 일컬어 무의 자연에 도라 한다. 27장으로 굉장히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이죠. 또 참 문장 자체가 아름답고 또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라 정말 많이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대를 해보십시다. 먼저 선행은 무철적이다. 근데 철은 수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달리는 마차는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이제 이 정도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이 선행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간다라는 말도 있고 또 좋은 행위를 한다. 선한 행동, 선한 행위 이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매끄럽게 잘 나간다 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된 게 선행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노자를 읽으면서 봤지만 이 착할 선자, 선이라는 게 우리는 선 그러면 착하다 막연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선이라는 거는 잘한다.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 남에게 폐가 가지 않게 행위를 잘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하나의 능히 할 수 있다. 능하다라는 표현이 선 속에는 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하고 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3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 좋다, 능하다 하는 정도의 뜻이 70%가 이 선자로 활용할 때는 그게 더 많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이제 요 기절은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는데요. 일본에 제가 있을 때 얘기인데 선행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선행, 착한 행위. 선행은 일단 무주상보시라고 그러죠. 아무 상 없이 내가 준다는 마음도 없고 또 상대가 받는다는 생각도 없게끔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것. 이걸 이제 최고의 그 선한 행위라고 보죠. 그래서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보시. 네, 전에 제가 좀 일본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TV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TV 광고가 있는데 광고 내용인즉슨 아주 단순한데 길거리 사거리가 딱 내다 보이는 창이 큰 그 카페. 이 카페에 한 남자가 이제 앉아 있어요.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남자가 그 신호 대기를 섰다가 신호등을 막 건너서 자기 앉아있는 그 가게에 있는 쪽으로 한 남자가 이제 다가오는 장면이야. 이렇게 광고, TV 광고예요. 상품 광고. 근데 거기 오는데 막 건너자마자
이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아주머니가 다가가요. 그 남자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둘이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길을 건너던 남자가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여자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받고 굽신 고개를 한번 끝 숙여주고 이제 여자는 돌아가고 이 남자는 이제 그 카페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내다보고 있던 사람 앞자리에 딱 앉아. 그 들어온 사람이 앉으니까 앉자마자 이제 이 밖을 봤던 사람이 그 친구가 그 들어온 사람한테 얘기해요. 올 때 그 여자 만났을 때 여자가 자기 남편은 갑자기 그 사고로 죽고 생계도 막막한데 아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지 않더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당했지. 나도 당했지. 근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아니 그럼 남편도 안 죽고 자식도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완전 사기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던 친구가 늦게 온 친구가 그때 한숨 쉬어 정말 잘 됐다. 남편도 안 죽고 아이도 안 아프다니 얼마나 잘 된 일인가 하는 걸로 이제 광고하고 상품 광고를 이제 넘어가. 그렇죠. 근데 그 광고를 제가 보면서 저게 아마 부처님이 얘기했던 무주상보 씨가 바로 저기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이제 상으로 본다는 거죠. 무주상이라는 거는 상 없이 상에 머물지 않고 어떤 그 모양이나 생각이나 이런 그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을 대하고 사물에게 주고받는 행위를 보통 무주상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저게 무주상보시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광고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일본이란 나라는 평범한 TV 상품 광고도 상당히 철학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상이 참 많이 남아. 이게 그런 거죠. 진정한 우리가 기쁨을 언제나 맛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 나보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기뻐요. 그다음에 힘든 사람, 나보다 더 그 곤란에 처한 사람을 내가 좀 도우면 기쁨을 느낀다고. 기쁨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 가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아주머니들 다가와갖고 뭐 집에 어떻고 하면서 돈 좀 달라고 그러나 저도 뭐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속은 줄 알면 기분이 확 잡쳐요. 아까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준 거니까 그 경이야 어찌 됐든 그걸로 이제 끝난다는 거, 끝나야 되는 거고 어떤 고정관념이 없을 때는 이게 앞에 들어온 친구는 돈을 줄 때는 기뻤는데 돕는다는 그 자부심도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속았다고 알고 났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건 그 제로점이 되는 거죠. 제로점이 되는데 그 상의 없이 했던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줄 때도 기뻤고 나중에 진실을 했을 때 더 기쁜 거야. 더 반갑고. 그러니까 우리는 줄 때 기뻤는데 진실을 알면 기분이 나쁜데 우리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빠. 근데 그 경우를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느꼈어요. 줄 때도 기뻤고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진실을 알았을 때는 더 기쁨. 그죠? 이중의 기쁨. 그게 한 사건에서 끝없는 기쁨으로 끝없는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기쁨에서 절망이나 분노로 돌변되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이 주고받는 그 상황에서 볼 때.
아, 저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서운감을 가졌던 건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라는 이 편견, 고정관념,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 저는 그때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건 속았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세운 기대치에 어긋난 데 대한 분노, 요게 서운함으로 오는 것 같다. 전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왜 저런 경우 기분 나쁠까를 생각해 보면, 아, 그 사람이 불행하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내가 돕는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거야. 내 기대치가. 불행해야 내가 만족이 유지되는 거야. 내 기대치는 상대가 불행을 바라는 기대치였던 거야. 근데 그런 기대가 전혀 없다면, 알고 나니까 그 불쌍하지 않고 애기 아빠도 그런 불행이 없고 애기도 그랬다. 참 잘된 일이잖아,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 행위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그게 서운함으로 작동되더라.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얘기한 선행 무철적, 그죠? 진짜 선한 행위는 흔적이 없어야 된다. 어떠한 흔적도 없다. 내가 준다, 주었다, 도왔다라는 그런 흔적 자체, 그 다음에 내가 도왔다는 느낌마저도 없는 그런 흔적이 남지 않는 게 돼야 된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간다라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수레바퀴 같은 경우도 보면 덜컥거리고 못 달리는 것들이 이 바퀴 자국이 더 심하게 나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볍고 경쾌하게 갈 때는 깊은 발자국이 안 남는데, 우리가 무겁고 힘들게 갈 때는 항상 발자국이 깊이 파인다는 거죠. 이제 가장 생각해 볼 때 선행 무철적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 장공을 날고 있는 기러기를 생각하면 참 좋을 거예요. 기러기가 이렇게 수십 마리가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데 홀홀 날아가고 난 뒤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요. 정말 잘 가는 거거든.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속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것 때문에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강박에 우리가 정말 선한 행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정치라는 부분에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치도 정말 훌륭한, 나는 그런 지도자가 한 번쯤 대통령이 안 돼도 좋으니까 대통령이 출마한 사람, 그런 말을 해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떠한 업적도, 위대하다는 대통령 소리도 싫다. 어떠한 업적도 난 필요 없다. 또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룬다, 이런 것도 나는 생각 없다. 나는 그저 이름 없는 대통령으로 영원히 무능한 대통령 소리를 듣더라도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국민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대통령이고 싶다. 난 업적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일궈놨다, 우리는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다, 이런 소리 난 안 들어도 좋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그런 명예보다 백성과 아픔을 같이 하고 백성과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즐기는 그 일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업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대권을 잡으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는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여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제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정말 잘하는 거는 그런 걸 남기려고도 하지 말고 선행은 무철적이라는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 삶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아이들 교육할 때도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 뭔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부터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교육할 때 나는 이랬는데 너는 내 흔적을 갖고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푸심을 하는 모습을 많이 젊은 시절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참 좋았겠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나는 내 뭐 가정사도 여러분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중반에 이제 뭐 가정이 콩가루가 됐어요. 다 가정이 풍비박산됐다시피 했는데 콩가루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 서고 외국으로 나가서 9년간 낭인 생활만 하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족이 다 팽개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뒷바라지할 때 아이 생모 엄마가 이제 얘 뒷바라지를 다 한 거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오히려 팽개쳐버린 아빠인 거죠. 근데 엄마는 아이한테 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했던 헌신적으로 했다 이거지. 아이가 잘하는데 나는 아이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할 만한 권리가 없어. 내가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이 하는 거를 지그시 바라만 보는 거죠. 바라만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얘한테 뭐 하나 해준 적이 없다라는 내 안에 자괴감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저 항상 지켜만 본 거죠. 있는 그대로 지켜만 봐주는 아빠로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고생을 했잖아요. 아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속에 서운하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행동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너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규제와 통제가 많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누가 편한가를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편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한테는 훨씬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아이를 이해한다라는 각도에서 내가 또 생각을 해봤어. 나는 정말 아이를 이해하는가라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고 나는 애비모를 제대로 한 적 없으니까 어떠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권리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 권리가 없는 못된 아빠니까 지켜만 보는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든 뭘 한다고 할 때면 하고 싶은 건 해. 네 삶을 네가 가꾸는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면 되는 거고 항상 자기 행동에 대한 건 자기가 지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으면 하거라. 이럴 뿐이에요. 난 그저 그랬어.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나를 이해를 못한데 아빠는 자신을 이해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해가 못 받아서 상충되는 자주 이렇게 부딪힘이 생기면 아무리 나를 길러주고 나를 애정을 쏟아주고 평생 뒷바라지를 부모라도 자식은 저항감이 생기게 마련이라. 불편하고. 그러니까 부자 간에도 부자 유친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항상 지켜만 보니까 무엇이든지 상의를 해요. 그리고 숨김이 없어. 나는 뜻밖의 거를 얻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아무리 지가 뭐 속상 뭐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서슴없이 나한테는 이 얘기를 하면서 상의를 해. 그리고 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나 봐. 그럼 나는 거기서 그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는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경험상 옛날 내는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더라.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아이 조언은 끝나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생각해서 결정해. 괜찮아. 그리고 그 결정이 설사 잘못돼서 인생이 전혀 다른 각도로 펼쳐진다 해도 그 또한 새로운 인생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히면, 그리고 또 가다가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이 잘못돼서 이 문으로 못 들어갔으면, 그죠? 이쪽 문 두드려, 이쪽 문 두드리고 이쪽으로 갔는데 언제나 두드리면 문은 열리니까 그게 인생 아니겠냐. 그 정도에서 이제 조언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강압이나 해라라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성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너그러움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성장한 자녀를 둔 입장에서도 각자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잘못돼 보여도 우리 눈에 아무리 잘못돼 보여도 그 아이의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언하는 방법 역시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라고 하면 내가 그 엄마가 생모가 이 아이한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 이런 것이야, 인생이라 이런 것이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정해주는 거죠.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질 않잖아, 이 세상. 꼭 이런 것이야 라는 게. 그걸 이제 본다. 저거는 저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조언할 때는 내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면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뒷날 이런 후회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바뀌더라고, 조언하는 각도도. 그게 이제 뭐냐면 내 인상을, 부모 인상을,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의 인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인상을 남기는데 영향을 덜 끼치면 인상이 덜 가거든.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 활짝 꽃을 피우는데 내가 이 흔적을 주면 아까 무철적이 안 되는 거죠. 아이에게 또는 주변에 형제들에게, 동생에게, 후배들에게 뭔가 인상 깊은 걸 심어주려고 흔적을 주면 이 아이한테 그게 고정관념이 되기 시작한다. 아니면 반발이 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언할 때도 요 기절을 많이 염두에 두어보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이 무철적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 영향력을 미치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해. 상대에게.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무철적이 아니고 철적인 거죠. 내 인상을 심어주잖아요. 흔적을 주잖아요. 이 무철적이라는 말 속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행무철적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없고 곳곳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선행무철적이라는 기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기절이고 요 나머지 뒷기절은 이제 요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풀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자주 떠올려야 될 게 선행은 무철적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는 남에게 인상 깊은 뭔가를 하려다가도 또 내가 흔적 남기게 하는구나. 내 인상을 누군가에게 남기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내가 반응하면 내가 비워지더라는 거죠.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고 항상 나라는 것에서 내가 없어지는 단계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게 선행무철적.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더라. 그 다음 기절요. 선언은 무하자다. 정말 잘하는 말은 하자가 없다. 이제 이거다 하자 그러니까 흠결, 허물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흠결이나 허물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흠결, 어떻게 말하면 흠결이 없고 예를 들어 하자가 없다, 허물이 없는 말이 뭐겠는가요? 허물 없는 말이라는 게 어떤 걸 허물 없는 말? 우리가 말은 참 쉽습니다. 허물이 없이 말하는 것이 가장 잘 말하는 거다. 여러분은 또 하자가 없어야 잘 말하는 거다. 이 또한 허물이나 하자는 뭐죠? 껍데기를 남긴 거잖아요.
허물이라는 거야. 그죠? 우리가 뱀이 허물 벗지. 허물은 때잖아요. 때. 허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자는 뭐죠? 하자. 찌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 말은 상대에게 인상 지우려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고 말에 힘을 주는 거는 흔적을 남기는 하자도 그런 뜻입니다. 말도 흔적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 흔적이 남으면 결국 우리가 와서 신태를 지은 이 자연, 지구, 우주 전체에 우리가 신태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 흔적을 때를 남겨놓고 가면 공을 갖는 게 아니라 배반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말도 우리가 하는 말도 흔적이 없는 말이 가장 좋다. 인상 깊게 내 말을 남기려 하지 마라 하는 게 선언은 도자다라는 뜻입니다. 도자가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자꾸 어긋나고 충돌이 오는 건 뭐냐면 상대에게 나를 심어주려고 하는 요것 때문에 충돌이 와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제 경우 여러분들 안 그랬을지요. 나 저 경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처음에는 서운하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언성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뭐 말을 하면 그대로 지가 안 받아들이고 반박을 하잖아요. 반박을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뭘 뜻하죠? 내가 저한테 지금 하자를 주고 있는데 그걸 네가 안 받는 거거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돌아보니까 내 말이 말 같잖아요. 남편 말이 말 같지 않냐고 막 욱박질러요. 그러면 내 말을 가슴에 새기라고 욱박지른 거잖아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자가 억장이 무너지니까 이제 아무 말을 안 해. 그냥 대꾸를 안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대꾸도 없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거든. 앞에는 왜 남편 말이 같지 않느냐 안 듣냐고 얘기하고 대꾸하냐고 탓하다가 대꾸를 안 하면 이번에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대꾸가 없냐 이거지. 들은 신용도 안 하냐고 또 내가 욕을 하더라고. 내가 진짜 그랬어. 참 이걸 보면 결국은 안 받아들이면 어떤 식으로든 대꾸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욕을 하는 거야. 상대가 안 받아들이고. 그잖아요. 안 받아들여서 대꾸를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 라고 호통을 치고 그 다음에 대꾸를 안 하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고 호통을 치면서 내 인상,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주장을 심어주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바로 요게 선언은 무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새겨볼 만한 기절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선언이란 말도 굉장히 그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부부싸움인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자를 많이, 허물을 많이 남기는가. 앞에 무철적 흔적이나 그죠? 하자는 다 허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그렇다. 그 다음에 선계는 불용주책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훌륭한 계산은 주판을 쓰지 않는다.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 선계.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그 생활 속에서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죠. 정말 훌륭한 계산은 뭘까요? 계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계산을 안 하면 그보다 더 잘된 계산이 없어요. 근데 주판을 땡겨서 여러분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저게 얼마나 될까? 이러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계산에 밝으면 밝을수록 주판알을 밝게 튕기면 튕길수록 상대도 계산을 해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계산을 안 하면 상대도 계산을 안 해. 그러니까 요 선계라는 게 계산한다는 게 우리가 계산 안 하는 삶, 계산하는 삶보다는 계산하지 않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 현재 우리 집안에 그 공통적으로 가족들이 지금 쓰는 용어가 한 4, 5년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입에 두고 쓰는 용어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 한마디거든요. 아이들이 계산을 할 때 우리 능원단께서 항상 아이한테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가 지금 공짜로 일해주는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 오든 보상이 오기 때문에 네가 돈으로 안 받아도 인상으로 좋은 인상으로 받아도 받는 거고, 그죠? 상대에게 고마움으로 되돌아와도 넌 보상을 받는 건데 꼭 돈으로 계산하면 네가 돈으로 받는 순간 그 나머지는 없어져 버린다. 근데 계산을 안 했을 때 그 네가 공짜 같지만 더 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그쵸, 게으름 피는 거, 게으름 펴도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아이한테도 근데 저 엄마는 그러죠. 세상에 공짜 없다. 네가 지금 게으름 피는 편안함을 누리는 것에 공짜로 편안함이 있겠느냐? 공짜로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예, 공짜 잠깐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면 계산하지 않는 데 오는 그 이익이 훨씬 많은 이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그 우리 집을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둘째가 상해 대학으로 유학을 갔을 때인데 큰 놈이 따라갔어요. 큰 놈이 이제 얘 이제 여기서 중국어를 둘째랑 아이들 둘에 중학교 애들 몇 놈 가르쳤는데 3명이 상해로 그 유학을 가니까 아이들이 갔을 동안 좀 덜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큰애가 따라갔는데 상해 그 둘째를 갔다가 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4, 5개월의 시간이 남으니까 알바를 해라 하고 알바 자리를 하나 추선을 해줬는데 비룡 야근에 비룡한테 알바 자리를 해줬는데 근데 그 커피숍에 커피 전문점인데 알바인데 조건이 그거예요. 그 주인한테 얘한테 요놈한테는 땡전도 1원도 주지 마라 알바비를. 그러고 당신이 부려먹고 싶은 대로 부려먹으라. 이렇게 하고 이 아이한테는 단돈 1원도 받지 말고 그 집에서 네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거기서 무료로 알바를 하고 봉사를 해라. 그러니까 아침에 7시 땡 하면은 가야 돼요. 출발해서 저녁에 7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오면 7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로 오는 거죠.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지 교통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친구 아이들이 병신 새끼 그런 데서 돈도 못 받고 알바하는 바보 뭐 그렇게 새벽같이 막 일어나서 늦잠도 못 자고 그러면 돈 안 푸는 거보다 너 미쳤다고 왜 그러니 뭐 그럴 필요가 있냐고. 근데 얘는 하다가 일요일 쉬는 날도 그게 가기가 바쁘다고 뭐 가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돈도 안 주는데 안 받고 하는데 뭐 좀 적당히 하지. 근데 이제 큰 놈이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둘째는 요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제 아이가 지 엄마가 와 있는데도 아침에 출근한다고 가보니까 하루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거야. 저녁에 잠깐 얘기하고. 그 이제 근무한다는 데는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가봤죠. 가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전문점한테.
서빙을 하는데 한국서 거기까지 갔잖아. 근데 얘가 나와서 인사도 못해요. 근무 시간을 지키느라고. 우리도 그 방해될까봐 이제 그 바깥 벤치에 공원 같은 데 참 아름답게 돼 있어. 거기 앉아서 이제 있는데 깍듯이 와갖고 주문만 받아갖고 가지. 뭐 오셨어요? 뭐 여기서 뭐 어쩌고 몇 마디 이야기도 안 하는 거야. 아주 손님 그대로야. 딱 와서 주문 받고 가더니 커피 갖다 놓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하네. 속으로 참 잘하네. 근데 이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상해 이거 부자들 자녀들이에요. 황태자들이. 걔들이 이제 이런 걸 몇 놈이 해요. 근데 10억, 20억을 돈으로 지급도 안 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전에 여기 큰 놈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1억을 그냥 보내요. 쏴버리는 걸로. 그거 이적으로 와도 뭐 한다는 것도 없고. 근데 이 큰 손들인데 전부 영국에서 유학을 해서 마치고 온 엘리트들이야. 지도급들인 거죠. 근데 이제 큰 놈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해준 거예요. 그걸 근무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왔다고 나중에 얘가 그 사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선물만 막 이걸 엄청 해갖고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인사하고 가니까. 나중에 이제 와서 제가 얘를 비난하고 바보라고 놀렸던 애들한테 한 얘기가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조금 더 사려가 깊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공짜로 지금 몇 달간을 일했으니까 한 달에 여기 중국에서 얘가 월급을 받는다 하면 인민폐로 4,000원에서 5,000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0만 원 될 텐데 그걸 안 받고 4, 5개월 했으면 얘가 손해본 게 한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보자. 얘는 손해가. 근데 정말 300만 원 손해겠는가? 첫째 하나. 너희들은 집에서 의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을 갔어. 중국 학원을. 그래서 거기서 몇 마디씩 배우는데 이놈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오는 손님 가는 손님하고 모든 대화를 현지인들하고 단 한 시간도 안 쉬고 서빙을 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 주인이나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서 여기까지 유학을 온 그 대학생이 무료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불편하지 않고 못 알아듣거나 어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지도를 정성껏 다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가니까 말이 완전히 사통팔달한 거야, 그 사이에 이미. 그럼 그 형들이, 그만 형들이, 그 사장님이 언어 공부를 엄청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봉급 못 받은 대신에 너희들 들어간 수강료, 학원비는 얘가 받은 거나 같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 얘에 대해서 거기서는 별종인데, 얘는 별종이지. 근데 사장이 하루도 안 쉬었고 얘가 단 한 시간도 지각을 안 하고 그 시간 내에 맞춰서 가니까 사장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가니까 굉장히 막 선물을 주고 그런 거죠. 근데 사장으로서는 내가 그 애들 보면서 나중에 비련이가 상해바닥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분들을 찾아갔을 때 이분들이 힘이 돼주겠느냐 안 돼주겠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1,000만 원을 지금 손에 쥐어주면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상해에서 그 정도 되는 실력자를 석 달 내에 사게라 하면 너희들이 그 1,000만 원을 다 쓰고 그런 인맥을 구축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1,000만 원 또 버는 거고. 근데 여기 학교 생활은 앞으로 얘 일생 동안 든든한 우분이 하나 생겼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점이 진짜 이익이었겠느냐. 너희들 말대로 돈을 받고.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은 여기 이제 아까 선계는 불용주책에 나왔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될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계산에 박더라. 제가 일생을 그 계산에 밝은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산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배가 고파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권력을 가져도 불안해요. 계산 때문에. 근데 계산을 안 하고 살았으면 권력을 가진들, 안 가진들, 돈을 가진들, 안 가진들 참 초연했을 텐데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고 채찍질하고 이런 생활이 그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 내가 무료 봉사를 해도 그게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봐도 결코 공짜가 아니다는 걸 확연히 내 자신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공짜 없다는 게. 그리고 실제 이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아해요. 첫째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집 일을 공사를 하러 가서도 그래요. 뭐 하다 보니까 답장을 하나 해주라. 너 하는데 서비스를 해달래. 그 답장 하나를 다 둘러서 만들어서 하려고 보면 혼자 자재 또 직접 하다 해줘야 되니까 이틀 작업이 걸려요. 근데 서비스를 해달래. 그러면 좀 무리인데 하는데 그 집 상황을 보는 거죠. 해줘야 될 상황이다. 남자가 없고 여자 손이고 이거 해줘야 될 상황이다. 오케이 하고 해주거든. 그러면 나는 돈으로는 손해를 봐. 이틀 건 노임 못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불쌍 50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 노임을 못 받는 손해는 보는데 대신 무엇을 내가 받느냐? 정을 받더라는 거죠. 인정을. 그리고 어디로 가서 언제 만나도 반갑고 선생님 식사 함께 해요. 뭐 해요? 요렇게 오는 게 50만 원 가치 이상으로 오더라는 거죠. 거기 일생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노자가 참 그 선계는 정말 훌륭한 계산을 안 해버리는 계산이다. 우리가 좀 유념해볼 필요가 있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패는 불관건, 이 불가게 그랬습니다. 잘 닿는 것은, 잘 폐쇄하는 것은, 잘 닿는 것은 빗장이 없다. 관건은 빗장이죠. 빗장이 없이 잠기는데도 불가게, 풀 수가 없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인가를 보자고요. 선패, 잘 닫는다라는 개념. 우리가 정말 잘 문을 닫는 것은 어떤 건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고사가 하나 있죠. 제갈공명이 사마이 중달한테 쫓기는데 그때 제갈공명 수하에 1500명의 노병만 있었죠. 그리고 사마이 중달이 2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성을 포위했잖아요. 성을 포위했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성을 포위했을 때 성문부터 꽉 잠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갈공명 성문을 열어라 만들어. 성문을 활짝 열고 빗장질을 안 하고 오히려 열어버린 거죠. 성문을 열고 길을 쓸고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이하는 물을 뿌리고 향을 피우라. 그리고 백성들도 평소처럼 다 성문 앞까지 싹 깨끗이 쓸고 문을 활짝 열고 향도 기껏 양쪽 길 가로 쭉 피고 성루에 딱 앉아서 검문고를 탔대요. 그랬잖아 삼국지에 보면. 그 사마의 중달이 뜨거라고 도망가. 20만 대군이 그냥 도망가잖아요. 흉계에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걸 잘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됐겠는가죠. 20만 대군이 그 1500명 잡아먹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섬 하나 부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런 것들 병법에서도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잘 닫는다라는 거 그거죠. 명나라 말기 명나라가 이제 무너질 때죠. 원나라가
원명이 명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집어삼키기 전인데 만리장성을 보강을 합니다. 명나라가 요 금나라 쳐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여진족들 청나라 누르하치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보수를 하고 엄청난 군대로 관문을 성문을 지키게 하죠. 그런데 누르하치가 청태조가 한 얘기가 있죠. 명은 필망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 진짜 쟤들은 정말 훌륭한 성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명나라 황제는. 성은 만리장성 돌로 쌓는 게 성이 아니라 백성들 가슴에 쌓아놓은 게 진정한 성이다. 백성들 가슴에 성을 쌓아야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라를 철통같이 지키는데 백성들 마음에 성을 허물고 저 산에다가 돌로 무더기를 올려놓는 거, 그래도 백성을 혹사하는 거는 백성의 원성이 크기 때문에 자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본 거죠. 정말 잘 닫는 관문을 잘 닫는다는 거는 잘 잠근다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열어놓고 지키는 거, 스스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전쟁을 막는 거는 무력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쟁만.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섬진제는 제가 살 동안 뒷문을 어느 날 구름이 지나가고 풀이 마당에 나는 걸 보면서 이것들이 남의 땅에 와서 그림자를 남기고 구름이 내 땅 위로 지나가고 바람이 내 땅 위로 지나가고 지멋대로 풀이 어떻게 감히 내 땅에서 나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다 허용을 하면서 유난히 더 가깝고 더 친하게 지내야 인간에게 향해서 울타리를 내가 쌓고 있더라고. 울타리를 쳐놓고 살았다. 뭔가 내가 잘못됐다 생각을 울타리를 헐었다고 했잖아요. 헐고 대문을 열어보고 그 다음부터 문을 잠그지 않고 언제든지 내 재산은 누가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 쓰십시오. 이래 해놨는데 갈수록 재산을 가짓수가 늘어나더라. 누가 안 가져가더라는 거죠. 가끔 모르는 고물상들이 와서 고물 실어가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나는 쓰려고 갖다 놨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분들도 모르고 그런 거야. 나중에 안 거야. 우리 집은 항상 열린 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가져가시라.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이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한 데는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게 술사를 못 쓰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문을 안 잠근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니 고물장사 그 뒤는 절대 안 가져가요. 아무리 마당에 쇳동하게 굴러다녀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안 가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을 잘 닫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건 노작에 대한 마음의 문인 거죠.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버려야 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 상대를 향해서 내가 마음을 닫으면 닫을수록 나만 고립되고 결국 갇히는 건 나더라고. 저기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막은 것이 내가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내가 스스로 막아서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더라는 거. 그래서 마음의 문, 이 빗장을 안 닫는 것이 바로 누구도 열 수 없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열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열어버리니까 상대가 내 마음을 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돼버리는 거죠. 열어라고 강요할 일이 없어. 쳐들어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고 간섭하고 강요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선패는 무관건이 불가계. 그래서 그 불가계는 열 수가 없다. 빗장을 안 질러도 열 수가 없다. 그 말은 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선결은 무승약이 불가해 그랬습니다. 잘 묶는 것은 끊없이 묶는 것이고 끊없이 묶는 것인데 불가해. 그걸 풀 길이 없다. 풀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요것도 선결이라는 부분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인간관계, 죄를 나한테 묶어놓으려고 그러죠. 부활을 내가 상관이니까 내 밑에 확 묶어놓으려고 하고, 이웃 사람도 나한테 묶어놓으려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끈끈한 결속을 시키려고 뭔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죠. 그게 끈을 갖고 묶는 행위죠. 새끼들로 우리가 뭔가를 갖고 상대에게 예를 들어서 뇌물을 갖고 묶으려고 하든, 선심을 써서 묶으려고 하든, 또 내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를 강조해서 그걸 상대가 인식함으로써 내 곁을 안 떠나게 하려고 하든,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묶으려고 한다라는 건 뭐죠? 이미 묶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끈앞을 갖고 지금 있잖아요. 내가 올가미를 갖고 지금 노리는 게 있잖아요. 야, 근데 진짜 잘 묶은 건 뭐죠? 인간관계. 상대를 묶으면 상대는 풀려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한테도 풀려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아예 안 묶는 것. 묶지 않는 거. 묶어버리지 않는 거죠. 지금 무슨냐? 끊없이 묶는다라는 게 뭐겠냐는 거죠. 묶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상대를. 그러면 상대도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보다 잘 묶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는 인간관계. 우리는 근데도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묶으려고 들고 자꾸 뭔가를 상대한테 해줌으로써 상대가 내 옆에 있게 하려고, 내 편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관계를 쌓아가는데 보면 의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면 항상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의도가 있는 한 상대도 그 의도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더라는 거죠. 안 당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알아, 상대가.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묶을 일도 없고, 이제 묶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도 없고, 뭐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더라는 거죠. 필요가 없어. 그 인간관계를 내가 좋게 가져야 돼. 내가 왜 당신하고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냐는 거죠. 나는 그게 이제 지금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당신한테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누구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누구를 봐도 내가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있는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모습도 보여주고, 또 내 찌질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 잘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냥 그럴 뿐이지,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잘해주려고, 내가 없는데 없는 돈 빌려갖고 밥살 이 멍청한 짓거리 해서 안 될 거고, 그잖아요. 그럴 일이 없더라는 거죠.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이제 잘 보이기를 포기하고 나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항상 가식 덩어리를 피웠던 내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한 것 잘해주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고 덤덤한 사람이야. 덤덤한 사람이야. 근데 덤덤한 사람인데 한결같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그전에는 빠져나가면 미워. 그 사람 미운 거야. 나한테 멀어져 가면. 그러니까 그래? 너 한번 봐봐. 나중에 아쉬운 소리만 그 다른 데서 알아보시죠. 지금 저는 형편이 안 돼요 하고 거절을 해요. 내가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런 상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흠상궂게 뭐 그렇게 끝난 사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힘들면 그건 그거고, 지금은 이 사람이 힘들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게.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런 방면밖에 없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가 등질 일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이 되는 거죠. 그래. 근데 이런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니까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지. 저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아니, 내가 믿을만한 사람 아니잖아. 절대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믿을만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묶으려는 생각이 없는 거. 아예 묶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는. 왜? 내가 어떻게 상대를 내 옆에만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편 들어주게, 항상 내 편만 들게 만들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길은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늘 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그걸 좀 선결은 무슨 약이다. 무슨 약? 끈아풀이 없이 묶어야 좋다. 근데 의도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시, 성인, 상, 선, 구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거 아니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는 성인은 늘 상, 늘 선, 구인 사람을 잘 구제한다. 사람을 잘 구제하고 무기인 버리지 않는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구한다라는 거는 아까 그런 거죠. 선행, 무철적, 선언, 무하자, 선계, 불용주책, 선패, 무관건이 불가게, 선결, 무수냐. 이런 행위 자체가 잘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성인은 사람을 늘 잘 구하고, 그러니까 성인이 사람을 구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인은 사람을 구제할 생각이 없어요. 성인은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앞에 천지불인, 성인불인이라고 나왔었죠. 천지는 어질지 않다. 그래서 만물을 풀강아지 대하듯 대한다. 또 성인불인, 성인도 어질지 않다. 그래서 이 백성 추구 그랬죠. 백성을 마치 풀강아지 대하듯이 대한다. 그건 뭐죠? 풀강아지나 니나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똑같이. 성인. 그래서 선구인하고 누군가를 잘 구제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을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구제하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애쓴 게 있으면 이쪽은 버려지게. 언제나 우리는 한쪽이 구하면 한쪽은 버리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 구한다라는 개념. 여기서 이제 언어를 쓰니까 결국 선구인 하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다. 근데 구제함이 없으면 버리는 일도 없거든. 불가에서 유명한 그 화두죠. 구하는 바가 없으면 버릴 것도 없다. 요게 바로 선구인 무기인의 도리입니다. 사람을 구한다. 여기서 구제한다니까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성인은 애쓴다라고 그런 해석이 돼서는 안 되죠. 애쓰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버림도 없다. 버리는 것도. 상선, 구물, 고, 무, 기물. 언제나 모든 물건, 만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만물을 버리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물은 만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역시 앞기저로 같은 이제 그 대꾸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 한강 둔치를 개발할 때인데, 그때 이제 공지를 했을 때 남북 적십자 회담이 막 시작이 북한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수해가 크게 났던 풍납동에 막 잠기고 서울 했을 그 80 몇 년도에 한번 했었어. 그때 북한에서 우리한테 쌀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우리도 북한에 재난 생기면 쌀 줄게 했는데 북에서 거절했잖아. 그리고 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재 났으니까 수재 구조 하는 쌀 보내주겠다고 북에서 했을 텐데, 그걸 갖고 정부서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회원들 기습적으로 한 분이 주장을 한 거야. 기습을 하자. 오케이, 주십시오 해버리자. 주세요 해보니까 북이 당황을 한 거야. 실제 그만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해버렸거든. 북에 쌀이 왔잖아요. 그걸로 해서 우리는 이제 담례로 이제
평양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평양을 제가 들어갔었죠. 근데 대동강면 둔치 이 대동강 정말 잘 꾸려놨어요. 강을 조성을. 근데 한강 그때까지 모래사장이 있고 그 진흙덩어리 가상 하천뚝도 있는데 없는데 마포나루 같은 푹 퍼져 있었어요. 80년대 그 둔치 개발하기 전까지 한강이 그렇게 지금까지 선이 안 맞았죠. 근데 평양 가니까 대동강 완전 놀이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잔디가 파래하고 아름답게 꾸려져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청와대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죠.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대동강 이렇게 그 개발이 돼서 참 그 시민들이 놀 공간 이런 거 해놨을 때다. 그러니까 안 지고 싶은 거야. 이 대통령 이 양반이 북한이 안 지고 싶은 거야. 야, 우리도 해. 한강 그렇게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러고 갑자기 이제 그걸 하는데 모델이 평양이잖아요. 그 한강 둔치가 전부 평양 모델이에요. 거기치 그대로 그 찍어왔던 사진 항공 촬영한 거, 그 위성 촬영한 것들을 갖고 이제 둔치를 다 개발을 그때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요게 어찌 보면은 한강 개발이라고 하죠. 한강 개발이. 근데 그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개발까지 한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당시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매한 짓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북이 열으니까 우리도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걸 왜 그런 보고서를 올렸는지 이런 게 우매한 생각. 왜냐하면 한강 개발이 한강을 위한 개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간을 위한 개발이지 한강을 위한 개발이 아니었더라는 거지. 우리가 한 건. 진정한 한강 개발은 한강에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두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진정한 환경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인간을 위한 한강 개발이고 인간을 위한 이런 산 개발이에요. 모든 게 우리가 개발하면 이건 환경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론자들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후손에게 좋은 환경 물려주기거든요.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로 컨셉이 되고 있다고. 정말 진정으로 환경이 좋아질까요? 인간을 위한 환경이라는 게 존재할 거냐는 거죠. 요게 아까 선 구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 구물 잘 만물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만물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무기물, 만물을 단 하나도 인간이 버려놓지 않는 거예요. 무기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개발이라는 거 뭐다? 위한다. 자연을 위해서 진짜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있냐는 거죠.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한 게 아니라 언제나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기 때문에 요거는 선 만물이 아니고 오만물인 거죠. 만물을 오히려 더럽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 만물을 구제한다라는 게 여기도 구제하는 게 모든 만물을 잘 살게 만들고 좋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자는 그냥 정말 선 구물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놔둬라.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버릴 일도 없어. 내가 이 만물을 구제한다는 이유가 없으니까 버릴 일도. 요게 왜 이렇게 대목을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맨 앞이 뭐였죠? 선행은 무철적입니다. 그죠? 선행은. 그러면 구제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뭔가를 위해서 구제한다. 만물을 구제한다라는 건 이미 철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목은 말은 여기 선구물이라고 써졌어도 만물을 잘 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주 말은 똑같아요.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정말 와 달라면 맨 앞에 선행은 묻혔죠. 아까 선생님이 제목 자체를 제목 요거 39장 제를 선행 묻혔적으로 잘 가는 행위는 가장 훌륭한 행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자연을 아까 있는 그대로 뭔가를 자연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러면 자연을 우리가 버리는 일도 없다. 버릴 일도. 그잖아요. 그 선행 무철적이라는 개념에서 아까 그 선구인, 성인은 모든 세상 사람들 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제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 앞에 요 대목하고 연관돼서 이건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시위 승명, 이것을 일러 승명이라 한다. 승명이 이제 문제예요. 승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 또 이제 그 요 승명이 뭐냐? 근데 이건 노자만의 이제 그건데 이 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 인습이라는 말 있죠. 인습 그러면 과거의 일에 비추어 보는 걸 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들을 인습인데 여기서 이 습은 그겁니다.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올 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승하고 같아요. 습은 여기서 습은 우리가 습격할 때도 그 습을 갑자기 기습하는 거 기습할 때도 이 습자입니다. 근데 그래고 이제 인습 그죠? 인습 습을 인습이란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습이 과거의 계승 그죠? 과거의 계승이죠. 우리가 인습이라는 측면. 근데 과거의 계승이라는 데서 하나 더 발전해서 뭐냐면 이어받다. 이어받다라고 해서 승리한다 할 때 승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승명. 그러면 자 습명. 이렇게 되면 승명은 뭐냐? 밝음을 이어받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러 자연의 밝음을 이어받는다라고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자연이란 거는 스스로 그러함이죠. 자연이 볼 때 우리가 요거 스스로 그러함, 스스로 자자에 그러하려는 그래서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된 것. 이게 자연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대지 않는 거죠. 선행 무철적이니까 아까 사람을 구제하려고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잘 구제하는 것이요. 그래서 버려지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만물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정말 선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버리는 일도 없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빛을 우리가 이어받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뜻이 이 승명이 갖고 있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습광명 정도 되는데 인습광명인데 광명은 이제 자연의 빛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 선인자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인자 선량한 사람 선한 사람은 불선인지사 불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 된다. 그리고 불선인자 불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인지자 선한 사람들의 바탕 자본이 된다. 이 얘기인데 자 선인자가 불선인 사람의 스승이 된다라는 건 뭐냐? 그냥 왕필주에 보면 이제 왕필은 그렇게 합니다. 선을 들어서 불선을 가지러니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한 자다. 그건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 선한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불선한 사람이 본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필 도자기는 그걸 들어서 이제 거선 제불선, 선을 틀어 불선을 가지런히 만든다.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예를 들어 그건 그렇게 선을 들어서 불선을 가지런하게 한다면 우리 말로는 좀 애매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뜻보다 그렇게 해석하기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불선한 사람이 결국 자기 불선을 뉘우치고 제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불선인 자가 선한 사람의 자본이 된다. 그러면 착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본이 된다. 우리는 이 자자를 놓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바탕자, 자본자, 우리가 자본금 할 때 그건데 불선인 자가 선한 사람의 자본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불선자가 없으면 선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탕인 거예요. 선한 사람이 존재하는 바탕은 불선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인은 잘 알아서 내가 선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은 불선인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덕분에 그리 된 거야. 그래서 불선인을 멸시를 하거나 하질 않는 거죠. 언제나 감싸 안는다는 겁니다. 불선인 자는 선인을 버려도 선인은 불선자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스님을 모시고 오대산에 있을 때인데 이제 서울 소식을 신문 같은 거 이제 보는 막 해서 그러면 스님이 산속에만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전령이잖아요. 네, 이제 속세 소식을 내가 자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저잘 옆에서 얘기했는데 어디서는 뭐 도둑놈이 어쨌고 강도가 어쨌고요. 요즘 세상에도 도둑놈이 있단 말이냐. 그럼 요즘 세상에도 강도가 집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요 나쁜 거 많아요. 근데 너 그 사람들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거라. 스님 말거라. 나쁜 놈들, 도둑놈들이 나쁜 놈들이 맞죠. 내가 이놈아, 미꾸라지가 있으니까 잉어가 피신하는 게요. 이 세상이 다 잉어들만 있으면 잉어겠냐. 도둑이 있으니까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빛을 보는 게요. 그 나쁜 사람 나쁘게만 보지 마.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때 참 옳은 얘기인데 와닿지는 않더라고. 지금은 그때 해준 그 스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선인이 선인의 자본이 된다라는 거, 그 바탕이 된다는 건 안다는 거죠. 선인은 불선인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선인은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잘 구제하는 것이고 버리지 않는 거죠. 선구인, 무기인. 잘 사람을 구제하고 버리지 않는다. 이건 뭐죠? 불선인은 불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불선인의 가치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 우리는 양다는가. 불선인은 버리죠. 처박아 버리죠. 그럼 이 사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이 불선인을 버리면 결국 불선인도 선인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등지는 거잖아요. 서로 버리니까. 그래서 불선인과 선인이 싸움받게 되죠. 불선인과 선인이 섞여서 사는 음양이 조화된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 이런 거 부처님 가르침 뭐 얼마나 절묘하게 맞는가 보세요.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 그래서 불선이는 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자 선인지자. 이게 참 절묘한 그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불귀기사, 자,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의 기자, 그 자본을, 그 바탕을 아끼지 않는다면 수지 대미, 비록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대미 크게 미혹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불법 도리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선인이라고 불선인이라고 해서 선인의 불선인은 바로 선인의 바탕인데, 그죠? 선인이 나타나는 이 선인이 선인일 수 있는 건 불선인이 있기 때문이게 선인이라. 그래서 불선이 없으면 선도 없는데 어디 선이 있겠?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불선인은 선인을 통해서 불선이 고쳐나가니까 선인이 스승이로서 스승이 될 것이요. 선인은 바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선을 버리지 않고 감싸주니까, 그럼 그게 이제 그 버리지 않는 거잖아. 그 뭐 불귀기사,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요거는 불선인은 선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선인은 어떻게 하냐? 불의 기차, 그 자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 서로 존중하지 않게 된다면 수치, 비록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미혹된다, 헤매게 된다. 시위 요묘, 이것이 바로 요체다. 이것이 오묘함에 이르는 요체다. 오묘라는 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진리는 뭐라고 말할 수, 도를 묘라고 그러잖아요. 현, 묘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 도의 이름, 묘는 그 현묘를 줄여놓은 거니까 현묘한 도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 요는 바로 요체다라는 겁니다. 요는 요체라는 뜻이에요. 그 도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도에 이르는 요체다. 현묘에 이르는 요체다. 요결이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워낙 아마 노자한 사람들은 이 대목을 제일 많이 쓴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상선약수,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낮은 곳에 있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요거. 그 다음에 선행은 무철적이다. 그 다음에 화광동지, 그죠? 화기광 동기진. 빛을 누그러뜨려서 내 자신의 빛남을 누그러뜨려야 먼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대중과 하나가 된다. 동기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올 지기웅 수기자. 그 수컷을 알고 그 암컷을 지키라. 요 기절들이 노자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오늘 요거 할게요. 요즘 길어서 다음 장도 하루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지기웅 수기자인데 같은 결국 노자의 도덕경이 이제 병법서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귀곡자를 통해서 병가가 발달하죠. 병가사상이. 그래서 이제 손오병법부터 시작해서 사마병법까지 쭉 중국의 모든 병법서는 노자료로 이제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보면 공성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노자의 논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으로 사상 흘러간 게 이 노자의 도덕경이 흘러드는 게 어디냐면 법가사상으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법가의 한비를 통해서 노자가 완벽하게 법가의 시조로 자리를 잡죠. 이게 우리가 한비자라는 고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읽고 정치한 사람들은 한비자는 필독서인데 그 한비자는 보면 한비자 책 한 권에 60~70%가 다 노자 도덕경 해설이에요. 이제 얼마나 그 한비자 자체가 그 법가 사상이 도덕경을 중시하고 있는가 여기서 다 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그 도교가 고구려 때 들어가고 그 전파가 많이 됐죠. 많이 되는데 우리 실제 우리나라 그 당군 사상 천도교 또 그전에 선도 한국의 선도 여기서도 이 노자의 기절들이 대부분 다 채택이 됩니다. 심지어 그 우리가 보는 단전호흡의 용어비결도 다 이 도덕경에서 그 비결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동양사상 거의 여기서 나오고 근데 이제 노자 자체는 언제나 양면을 같이 보라. 양면을 같이 보이는데 높아 보이는 쪽보다 낮아 보이는 쪽을 중시하라. 그러니까 양보다 음을 중시하라. 그래서 양은 분명히 알고 음을 잘 가슴에 담으라 라는 게 노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대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다 그와 그 맥락에서 그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선행, 무철적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선행은 아까 그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양광한 쪽을 빛나는 쪽을 자꾸 추구한다고요. 그늘진 쪽을 추구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음양관계인데 우리가 너무 빛 쪽을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노자는 항상 반대쪽에 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늘을. 근데 우리가 그 빛과 그늘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돼요. 양지와 음지라는 개념이 정말 어떤 그 양면성인가를 잘 보시면 돼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죠? 산 서쪽 비탈은 음지가 됩니다. 동쪽 비탈은 양지가 되고 오후가 되면 서쪽 비탈이 양지가 되고 동쪽 비탈이 음지가 돼요. 그잖아요. 음양의 도리거든요. 음양의 도리는 언제나 양면인데 양면이 귀에 균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빛 쪽만 많이 치달리고 양지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나 한 거는 이 양반이 참 공살구질 정도로 음지만을 계속 주장한 거는 너무 인간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노자를 다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받아들이셔야 될 건 그렇게 음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쪽이 너무 우리가 이쪽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니까 노자는 역으로 계속 이걸 강조했을 뿐인데 실제 노자 기전 아까 이런 식으로 선구인 무기인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을 동시에 보게 해주고 양면을 동시에 추구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사회는 언제나 이중적이거든요. 이중적인 양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바벨탑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이건 뭐죠? 계속 빛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자.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이 빛나게만 쫓아가서 올라가기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세상이 모든 언어를 흐트러버려서 사람들을 다 말이 안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지리멸렬시키잖아. 지리멸렬하게 만들려면 한쪽만 갔을 때는 지리멸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늘 높이 쌓아 올리는 성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하지만 쌓지 않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하늘을 향해서 쫓다가 지리멸렬되는 그런 그 바벨탑 신화는 안 생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고, 모든 측면들이 우리가 보는 측면들은 양면이 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한 거니까요. 요 대목은 여러분들이 앞에 그 선행부철적에서부터 보통 그 서예 무슨 뭐 어디 족자 뭐 글 이런 거 남기는 건 무승야까지 그 선결 무승야까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앞부분으로 뒷부분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 아까 뒷부분에 그 선구물, 선구인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경해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전으로서 경전을 해석해야만 그 경전에 담긴 의미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까 선구인했을 때 사람을 잘 구제한다. 그러므로 버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이 뜻이 절대 그 잘못된 거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